안녕하세요, 한잔입니다. 오늘은 스트라프 핸드릭 와일드입니다. 안주는 무화과바이츠로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과일이라 이맘때이면 꼭 사다가 간식으로 먹기도 하고 술안주로 만들어서 먹기도 합니다. 트리펠 맥주들 뿐만이 아니라 위스키나 와인과도 잘 어울리는 안주이고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으니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법이랄 것도 없는 조립식 안주이지만 무화과바이츠를 만드는 영상은 설명란에 따로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서빙 온도는 6도입니다. 냉장고의 기본 온도가 3도이니까 꺼내고 잠깐 식힌 후에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잔은 고블릿이나 튤립잔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없으시다면 와인잔을 꺼내주시면 됩니다. 저는 스트라프 핸드릭 전용잔을 사용하겠습니다. 사람 얼굴을 한 금빛 반달 로고가 인상적인 스트라프 핸드릭 와일드입니다. 이 맥주는 드할브만이라는 벨기에의 브레에 위치한 양조장에서 만들어졌는데요. 로고에서도 알 수 있듯 드할브만은 반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상 1564년 월플레인이라는 광장에 존재했던 디마너 양조장이 그 전신이고요. 그러니까 최소 450년 이상의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양조장이죠. 이 양조장을 헨리 레온 마일스가 1856년에 삼촌의 지원을 받아 인수하게 되면서 지금의 모습인 가족 양조장인 드할브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헨리 1세라고도 불리었던 헨리 레온 마일스가 사망하자 양조장은 그의 아들인 헨리 2세가 이어받게 되는데요. 그는 형제 아쉐르와 함께 사업을 제대로 이끌어보겠다는 욕심으로 영국에 방문합니다. 영국은 당시 산업혁명과 함께 최신 양조 기술들이 등장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들은 이를 배워와 양조장에 메가 공장을 짓고 스타우트와 페일에일과 같은 영국식 에일들을 양조하죠. 하지만 1905년에 두 형제가 요절해버리면서 주인 잃은 양조장은 형제의 부인들인 미망인들이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에 참담하고 어려운 시기를 이 부인들 덕분에 버텨내게 되죠. 전쟁이 끝나자 후계자인 헨리 3세가 양조장을 이끌어가게 되는데요. 그 역시 양조장의 발전을 위해 독일로 건너가 라거 맥주 기술을 습득해옵니다. 헨리 3세가 새로운 시설인 냉각시설을 설치하면서 양조장은 복맥주나 독일식 필스 맥주를 양조할 수 있게 돼요. 이는 1년 만에 생산량이 46%나 증가할 정도로 큰 성공으로 이어졌고요. 그는 맥주뿐만이 아니라 대세에 따라 청량음료나 물도 생산해 판매할 정도로 영특한 사업가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시간이 흘러 양조장의 주인 자리는 아들인 헨리 4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헨리 4세와 그의 딸 베로니크가 양조장의 시그니처와도 같은 이 스트라프 핸드릭을 개발하게 되죠. 벨기에 양조업자의 수호 성인은 성 아놀드라고 하는데요. 1981년 브리에에 성 아놀드의 동상을 세우게 되면서 스트라프 핸드릭은 이 제막식의 축하주로 양조된 일회성 맥주였습니다. 이름의 의미는 네덜란드어로 강한 헨리라는 뜻인데요. 지금껏 드할브만을 이끌어왔던 마일스 가문의 모든 헨리들에게 바치는 헌사와도 같은 이름이죠. 아버지들의 이름을 당당히 이어받은 맥주답게 스트라프 핸드릭은 뛰어나게 우수한 맛을 자랑하게 되고요. 지속된 수요로 인해 일회성으로 그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양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일드는 스트라프 핸드릭 트리펠에다가 람빅 맥주에나 들어가는 브렛 효모를 추가함으로써 창의적으로 재탄생한 맥주입니다. 화사하고 아름다운 맛의 트리펠에다가 쿰쿰하고 텁텁한 풍미를 발생시키는 효모라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나 싶기도 한데요. 야생 효모가 변주하는 트리펠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확인하러 가보시죠. 잔잔하고 회사한 꽃향과 바닐라의 보드란 향에 약간 쿰쿰한 듯한 뉘앙스가 함께 섞여 올라옵니다. 람빅도 좋아하고 트리펠도 좋아하는 저로서는 잔에 코를 박고 향만 킁킁거리며 맡아도 너무 행복할 정도네요. 오렌지나 살구와 같은 화사한 단맛과 바닐라의 실키함, 정향이나 으깬 후추알과 같은 스파이시함, 트리펠의 전형적인 화사함에다가 브렛 특유의 펑키함이 한 스푼 녹아 들어가서 여러 재료들을 아주 잘 녹여낸 스튜 같은 느낌입니다. 혹시 요리하실 때 부케가르니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프랑스 요리에 사용하는 허브다바를 말하는 건데요. 잘 끓여진 스튜에 복합적인 향미를 덧입혀 한층 맛을 이끌어내는 부케가르니처럼 이 브렛이 안 그래도 멋진 트리펠의 맛에 또 다른 매력을 끌어다 붙여줍니다. 멋진 녀석이 독보적인 매력까지 장착하고 나와버렸으니 감탄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네요. 헤드는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지긴 하지만 탄산은 끝까지 생생함을 유지합니다. 요 얼마간 람빅이 정말 마시고 싶은 걸 이 친구 때문에 참고 있었는데요.
젖은 가죽과 같은 쿰쿰함과 스모키함이 입안에 찰싹 감기는 것이 이제껏 참아온 갈증을 풀어주기 충분하네요. 브렛이 제 역할을 확실히 하는 맥주입니다. 몰트의 고소함이나 연하게 느껴지는 시트러스들은 그리 오래 버티지 못하는 느낌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축축한 스모키, 건초와 같은 건조함이 입천장에 단단히 자리 잡아서 사과나 살구, 오렌지와 같은 가실들의 달콤함, 파르타노과 바닐라, 사탕과 같은 원초적인 단맛, 고스풀의 느낌들을 멋지게 지휘하고요. 잔이 비워져 갈수록 이 지휘는 점점 클라이막스로 치닫습니다. 진행력이 거침이 없기 때문에 트리펠이 좀 끌려가는 느낌이 아닐까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트리펠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트리펠을 드시면 되고요. 이 친구가 람빅 특유의 느낌이 꽤나 두드러진다고 해서 람빅과 같은 결의 맥주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 친구 자체로서의 매력을 즐기신다는 느낌으로 마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르긴 몰라도 트리펠과 람빅을 아시고 이 와일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의 기분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페어링인 무화과 바이츠와의 궁합을 말씀드리자면 무화과의 달콤함에 치즈의 부드러움, 그리고 샤키테리 특유의 풍미들이 여러모로 맥주와 닮은 구석이 있어서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사이좋게 걸어가는 느낌이에요. 무화과 바이츠가 가볍기 때문에 와일드보다 앞서 나가려 하지 않고요. 와일드가 걸어가는 길을 한 번씩 뒤돌아보며 깨끗이 정리해주네요. 그리고 샤키테리의 짠맛과 견과의 고소함도 이 행보에 재미를 더해줍니다. 꽤 괜찮은 궁합을 자랑하니까 한번 꼭 시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떠셨나요? 저는 람빅을 참아온 인내심이 또 다른 길목에서 드디어 해소되는 느낌이라 너무 좋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아직 와일드를 접해보시지 않은 분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 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그럼 저는 파타고니아 롱루트 페일에일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맥주 한 잔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